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안녕하세요. 今日もこのポッドキャストにお立ち寄り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日韓ハニルトレンドチェックは、日本もしくは韓国にまつわる話題や出来事をチェックして、私、日本人の千秋と韓国人のビョンホンさんが2カ国語でゆるく会話をするポッドキャストとなっています。네, 잘 부탁합니다. はい、今日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そういえばなんですけど、ちょっとテーマとごめんなさい、関係ないんですけど、少し前に私たち鳥貴族の進出の話したじゃないですか。아, 네. はい。で、無事にちょっとオープンしたそうで、なんか動画見たら。で、オープン初日から行列。で、オープンして5日目の平日で83組待ちの待ち時間3時間超えらしいです。와, 飛行機で福岡行った方が早いんじゃないかってコメントもあったぐらいでした。대단하네요. はい。네, 네. 혹시 저도 이제 기사를 좀 보니까, 그, 기사 타이틀이, 홍대 거리 난리 났다, 웨이팅이 엄청나고, 그리고 이 토리키소크 말로는 2029년까지 300개 점포 낼 것,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한국 이야기겠지만. うんう 네, んうん。그래서 300개면은 거의 전국적으로 체인을 열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켜봐야죠. 네, 원래 はい。오픈하면은 잘 そうよ 돼요. 네, 어떤 가게든지. 근데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아, 알 수 있는 거라서, 어, 네, 이건 좀, 저도 다음에 한국 가면, 그리고 일본 살고 있는데 굳이 한국 가서 토리키소쿠를 갈 이유는 없겠지만, 한번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ね、はい、そうそう。私ももしね、韓国行くことあったら様子見てみたいなとは思ってるんですけど、また何かね、ニュースになったら、このポッドキャストでもね、取り上げてみ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鳥貴族の件。はい。では、早速、ちょっと今回のテーマに、移っていきましょう。若年層を中心に人気のアプリ、インスタグラム、近々10代のユーザーへの利用制限がかかることを皆様ご存知でしょうか。ネット犯罪やスマートフォンの長時間利用を防ぐためとのことで、日本と韓国は来年の1月からこの制限が導入される予定です。今回はこの制限の概要と、そうですね、SNS についてなどなど、ちょっと幅広くお話ができればと思っています。ビョンホンさんもインスタグラムはやってましたよね。してますよね。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사실 그것도 제가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 제가 하고 있는 한국어 교실에 대한 인스타는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어카운트는 없어요. うんうんうんうん。そう、ビョンホンさんは、そう、レッスン用のインスタグラムを、作っていて、私も最初韓国語レッスンを申し込むときに、インスタの内容を見て、あ、健全そうだなと思って、お問い合わせしたのことを覚えているので、そういう判断材料と 그렇구나. してね、確かに使ってました。はい。で、私はなんか友達のみ、つながっている非公開アカウントを持っていて、更新はほぼしてないみたいな、感じなんですけど、数十年前まではこんなインスタやってるみたいな会話すらなかったのになんかちょっと変わりましたよね、やっぱりね。で、しかも今の学生さんは日韓問わず、LINE やカカオトークより、インスタグラム使っているそうで。うん。음,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기사 보면서 좀 찾아보니까 확실히 10대 청소년들은 생각보다 카톡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한국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で、인스타 DM으로 거의 이야기를 한다. 라는 기사를 읽었는데 일본도 비슷한가요? 저는 일본 잘 모르니까 라인 안 써요? 若い子たちは使わないみたいで、最初からインスタグラムの交換するみたいなので、多分韓国と状況は似てるのかなって思いますね。なので、こんなに普及されて、10代、20代の中で普及されている中でのこの制限っていうお話なので、やっぱりインパクトがあっ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うんですけど、ちょっと概要を軽く説明をすると、インスタグラムを運営するメタ社が、現地時間の9月の17日にちに発表した、ものになります。利用制限の内容のちょっと一部だけ、たくさんあるので、ちょっと一部だけご紹介すると、全員が非公開アカウントになります。ちょっと公開アカウントでやってたってことはびっくりだったんですけど、まず。はい。全員が非公開アカウントになる。また、不適切なコンテンツの制限、暴力だったり、美容整形などの広告が制限されます。制限、見られなくなるようになる。あとは、1日あたりの利用時間が60分を超えると、アプリを閉じるように通知が来ます。
そしてスリープモード、夜の10時から朝の7時まで、通知が来ない。で、DM には、自動返信で、メッセージが入るようになる、返信されるっていうこと。あと、これが一番大きいと思うんですけど、親の監視が強化、保護者の監視が強化されました。過去7日間会話している相手を把握できて、利用時間の制限ができて、あと、特定の時間帯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みたいなんです。この時間を使わないようにするっていう制限をかけられる。あとは子供が閲覧しているトピックを確認できる。何に興味があるかっていうのトピックを確認できるっていうこのモードが、あの、新たに追加されるっていうことで、ちょっと10代のユーザーというふうに伝えてますけど、厳密には13歳から17歳が対象で、インスタグラムを開設できるのがそもそも13歳からなので、13から17歳っていう年齢なんだそうですけど、こういうふうにね、ちょっとかなり、あの、若者を守るっていうような機能が、追加されるということで。うん。네. 음, 이제 18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성인이죠. 그렇죠. 성인이 이제 예전에는 20살이었나요? 19살이었나요? 20歳です。네, は 그게 い。이제 갑자기 うん。확 떨어지면서 네, 18살, 그게 몇 년 전이었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そうですね。最近ですね。그쵸. 네. うん。그래서 아무튼 일본은 18살부터 성인이기 때문에 아마 뭐 18살이 되면 이제 그런 거 상관이 없을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옛날에 한국 나이 기준이었으면 이제 20살을 성인의 기준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게 뭐 없어졌으니까 아마 한국도 비슷하게 만 18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조금 더 빨리 했어야 했다. 이런 규제를,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런 뭐 SNS, 네, 뭐 소셜미디어의 발달과 그 보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네. 아, うん。청소년들. 사실 저랑 치아키 씨가 청소년 때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스마트폰 자체가 저는 그랬는데. 치아키 な 씨 いない。때도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SNS는 그냥 스마트폰 자체가 없으니까, 어, 저는 실제로 뭐, 제가 청소년, 한 중학생 때만 하더라도 집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누구랑 놀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되면 이제 뭐,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때는 사실 이거랑 크게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스타 전에는 페이스북이었는데, うん。저는 사실 페이스북 세대거든요. 제가 20대 そうだ。때는 대부분 페이스북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페이스북은 사실 이 정도까지, 물론 그것도 그 당시에도 뭐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도 뭐 좋아요 기능이 있고, 뭐 좋아요의 수, 뭐 친구의 う 수에 ん。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좀 약해지고 또 새로운 젊은 층은 또 사진 한 장에 막 할 수 있는 인스타에 다 몰려갔죠. 저는 그때 SNS를 끊었어요. 네, 저는 인스타로 안 あ 넘어갔단 말이에요. 페이스북이 계속 있었는데, 페이스북 이거 뭐 거의 뭐 광고밖에 안 나오고, 요즘 뭐 조금 뭐 제 친구들은 다 인스타로 넘어갔으니까. 근데 저는 인스타를 안 하고 어.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은 예전에 제가 사진 했을 때 그런 사람들만 이제 올리는 곳이라 페이스북도 이제 안 들어가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저는 이제 SNS를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워낙 이게 폐해가 크다. 라는 말이 정말 예전부터 계속 나왔어.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보고서도 나오고, 논문도 나오고, 뭐 앞으로 うん。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그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입혔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뭐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이게 이런 것들을 또 그 예전 페이스북,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메타가 됐는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부 고발도 계속 나왔고, 알고 있지만, 그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의 폐해를 끼치는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조금 더 어린 애들을 이 SNS를 쓰게끔 그런 것도 다 짰다. う 시스템을 ん。짜놨다. 이런 식의 막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거 조금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더 늦기 전에 이런 규제하는
이런 규제가 나와서 어떤 의미에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うん。確かに。もうちょっと早くやるべきだったなって、インスタグラムに関わらず、YouTube もそうだと思いますし、TikTok とかも、ちょっと国で制限かけたりっていう国もありますけど、それは、子供たちを守るというよりかは、情報漏洩とかそっちの問題もあってっていう他の理由も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確かにその SNS の利用制限はもっと早くかけるべきだったなと思いますし、私も。というか、そのさっきビョーンさんも言ってましたけど、自分たちの時になかったので、スマートフォン自体がなかったので、なんか想像があまりつかないじゃないですか。どういう被害があってとか、みんなそうだと思うんですけど、うん、どういう被害があってっていうのわからないか、こうやってことが起きてから、対策を立てるしか方法がないのかなと思ったりはするんですけど、ある程度予想はできてたはずなんですよね。先ほどお話があったように。うん、なので、確かにもうちょっとね、早くにやるべき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で、私が覚えてる範囲で言うと、なんか Facebook 世代なんですよ、私も。Facebook 世代で、確か本名じゃないと登録ができないみたいなのが うん Facebook は確かあって、それに最初抵抗があったんですよ。インターネットに自分の情報を載せるっていうことに。で、本名と電話番号とかメールアドレスぐらいはあったかな。なんか、名前載せるのか、ニックネームじゃダメなんだって思った記憶があるので、なんか、それぐらいちょっと抵抗があったんですけど、今の子たちはもう SNS が普通になってると思うので、そんな別に、変な人と連絡取らなければ大丈夫でしょうぐらいの感覚になってると思うので、ますます、ネットリテラシーが低くなっているというか、こうやって規制をかけていかないと危機感を感じられな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のは思いましたね。ただその今回の利用制限に関して、ちょっと日本も韓国も、ちょっとインタビューしているような内容とかも見てみ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10代の子たちは、ありえないとか、もう無理とかっていう反応ばっかり。で、韓国の、これは日本の反応で、韓国の、子たちも、ちょっと親へのなんか秘密が増えそうとか、インスタを離れて違うところでなんかチャットして、親とのなん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悪くなりそうとかっていうことも言ってましたし、逆に日韓両方の親が言ってたのは、子供と仲が悪くなりそうっていうのは言ってたんですよね。見られるわけだから、いろいろ。そう、仲が悪くなりそうみたいな懸念はしてたので、で、あと、なんだかんだこういう対策をしても、すり抜けちゃったりするじゃないですか。みんないろいろやっぱり対応を考えて、より楽できるような、より楽しめるような方向に、多分すり抜けてっちゃうので、ちょっと一時的な対応だとは思っちゃうんですけど、うん。だから、そういうような反応が一応ありましたね。はい。음, うん。참 어려운 문제예요. 맞아요. 말씀하신 거에 공감도 많이 가고, 결국 뭔가 어떤 규제를 가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 그거를, 거기서 피하기 위한 그걸 마련한단 말이죠, 사람들을. 네. 옛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금주법을 정해서 뭐 술 마시면 안 돼라고 했을 때 어쨌든 술을 마시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뭐 술, 뭐 밀주를 한다든지, 네. うん。뭐 술에다가 다른 걸 섞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만든다든지 아무튼 사람들은 언제나 그럴 때 방법을 찾기 마련인데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었고 근데 페이스북이 좀 뭐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인스타로 많이 넘어갔다. 지금 인스타가 대세인 거고 지금은 그렇지만 또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 이번 어떤 규제를 계기로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지금 뭐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뭐 틱톡과 인스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아무튼 네 그럼 비슷한 게 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인스타가 저물고 지금 예전에 페이스북처럼 예를 들어 새로운 뭐 A라는 음, 그런
게 새로 나와서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갔다 쳤을 때 거기는 또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규제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10대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보이기 싫으니까 자 그러면 그 A라는 거 한번 해볼까 해서 다 그걸로 넘어가 버리면 그럼 또 근데 나올 때마다 또 자 A가 문제니까 A도 규제합시다. 그럼 또 A가 또 그렇게 됐어요. 그럼 또 B로 넘어가고 이런 반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어, 저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규제에 대해서 이건 해야 된다. 진작 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 그렇지만 이게 정말 그냥 그런 한 기업 이런 뭐 앱에 대한 규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그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 조금 더 마련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はい。本当に難しい問題だと思ってて。で、私も、あの、若者というか、その子供たちの SNS 利用って割と反対で、そもそもスマートフォンを持てる世代を、もっと引き上げたらどうかなって思ったり、ガラケーが今ある、ガラケー、韓国語だとポルトポンかなとかが、今あるわけじゃないですけど、それぐらいの子供用の携帯みたいなの、もう高校生まではこれで、スマートフォンの契約はこの何歳からじゃないとダメぐらいのをやらないと、もういたちごっこ状態、さっきみたいに他のアプリに乗り換えて、で、結局、親が甘い子が有利になっちゃう、またそういう社会になっちゃうじゃないですか。親うん、が厳しくなくて、甘い子たちとか、まあ割と過保護じゃない、家庭がまた有利になっちゃってっていう、この、なんか、まあ、カースうん、うん。トじゃないけど、こういう格差ができるのも好ましいと思わないですし、私はそもそもスマートフォンの年齢引き上げの方がいいと思ってるくらいなんですけどね。う저도ん。사실 비슷한 생각했어요. 네. じゃあ、결국에는 이 SNS가 문제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스마트폰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うん。스마트폰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런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나라에서 저 스마트폰은 18살부터 쓸 수 있게 합시다라고 법을 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 まず、결국에는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잘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아이가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스마트폰 안 돼. 라는 부모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초등학교 뭐 유치원 때까지 뭐 당연히 안 쓰겠지만 초등학교 저도 이번에 검색해 보니까 무슨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슬슬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하나씩 이제 들고 있다고 해서 고학년이 되면은 거의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좀 극단적인 예로 뭐 반에 30명이 있는데 내 아이만 스마트폰이 없어. う 라는 ん。환경이 놓이면 당연히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뭐 어린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스마트폰 사달라고 하겠죠. 당연히. 라고 했을 때 반에 있는 애들이 다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있을까? 아무리 자기가 그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중학교 넘어가면 더 그러겠죠. 중학생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다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랬을 때 아무리 부모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안 사주는 부모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치아키 씨는 어때요? 同じような考え 음, なんですよ。음, 私もあまり賛成派じゃなくて、そのさっき引き上げた方がいいっていう、まあ簡単に言ってますけどね、引き上げた方がいいっていうぐらいの、考えなので、割とスマートフォン、便利だけど、ちょっとなんですかね、よろしいものではないっていうような感覚を持ってるんですけど、実際に日本ではスマートフォンがないからって言っていじめられたりだとか、あとはスマートフォンを持ってても、この LINE グループに入れてないとか、あの、5人組なんだけど、4人組の LINE グループがあるとか、そういういじめも起きていたりするので、これが、ちょっと私たちの世代では考えられないような、いじめの内容ではありますけど、もちろん子供からしたらもう寂しいじゃないですか、そんなの。友達と仲良くするためにスマートフォン買ってほしい。それをやっぱり親はね、いじめられないためならって言って、まあ、買うと思うんです。私でもそうなると思うんです。子供がね、肩身狭かったらなると思うんですけど、
それが果たして바람직한 걸까って思いますよ。そのいじめの内容もやっぱりおかしいと思いますしね。持ってないからいじめられる。持ってても気に入らないからグループから外すっていうのがね、韓国も同じような事態にな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맞습니다. 뭐, 이야기에 따르면은 선생님과 그 반의 사이에 그 의사소통을 뭐 카톡으로 하더라고요. 단톡방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マジ거기서で뭐 선생님이 뭐 준비물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 쓰고, 뭐 그런 식으로. 네. 물론 이제 그거는 뭐 선생님이 하는 거고, 또 うん。친구들끼리 그게 있겠죠. 뭐 もちろ 별개일 ん、も것 ちろん。같은데, 아무튼,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는 당연히 못 들어갈 거니까, 그럼 거기서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부모 입장에서 안 사주고 배길 수가 있나? 스마트폰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못 들어가면 당연히 뭐 불편할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네. 친구들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준비물 대해서 그냥 카톡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를 그 스마트폰 없는 친구한테는 뭐 따로 뭐 문자를 보내든 뭐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불편하겠죠. 어,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고. 음, 제가 아까 전에 이런 스마트폰,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SNS가 うん。얼마나 그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입혔는가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때 작년 10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33개의 주 정부가 메타, 사에 대해서 과도한 중독성으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소송을 했어요. 작년 10월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게 올해 1월에 그 CEO죠.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청문회에서 그 청소년 가족에게 피해를 본 청소년 가족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아마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조금 더 규제를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과 일본은 내년 1월부터이지만 지금 벌써 한 나라, 지금 되고 있는 나라가 있죠. はい。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네. 요 네 나라는 이제 새로 가입하는 청소년은 벌써 이제 이런 규제가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느냐? 이제 뭐 다양한 조사가 있는데요. 먼저 미국 보건 당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3시간 이상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12살에서 15살 청소년이 우울증과 불안을 경험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2배가 높대요. 우울증의 2배라는 거죠. 그리고 세계적인 심리학자 뭐 조너선 하이트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2010년 전후로 청소년의 우울, 자살 등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지표가 일제히 악화됐다고, 예, 강조를 하네요. 이 불과 10년 사이에 이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 청소년들이 겪는 우울증 비율이 평균보다 2.5배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어린 여성 청소년의 자살률이 167%가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하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주목한 게 이 소셜 미디어, SNS가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에게 더 치명적이다라는 건데, 왜냐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역시 여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외모에 う 대해서 ん。끊임없이 자기가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올라오는 것들이 대부분 자기 보통 이 아니라 또 이렇게 보정을 해 가지고 되게 예쁜 것만 올리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또 그걸 보면서 자기 모습이랑 너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우울, 자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네. 그리고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어떤 뭐 온라인 게임, 그리고 포르노 여기에 중독이 돼 가지고 제대로 된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いやー、今、SNS が、青少年に、若年層に、与える、被害の関するお話を、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うつだったり、うつが発症しやすい。あとは、健康面での被害だとか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研究結果として、出ている。そりゃそうですよね。子供に限らず大人でもやっぱり感じますもん。
で、特に女の子は、まあ、ビジュアル的なところの比較。やっぱりインスタの中ってもうキラキラしてる人がいっぱいいるので、まあ、それに関して自分と比較して、ああ、自分はダメだとか、自分はここが可愛くないとかっていう、まあ、比較をしちゃっての、まあ、鬱だったりとか、まあ、最悪はもし自分でちょっと命を落としちゃうっていうケースもあれば、で、男の子の場合は、まあ、オンラインゲームだったり、まあ、あとは性的なもの、まあ、ポルノだったりに、なんだろう、のめり込んじゃう。中毒的に、まあ、なってしまうっていうところそうなんですけど、本当にさっきも言った通り、10代関わらずじゃないですか、これって。私ももうキラキラしてるインスタ見て、ああって思う時ありますし、なんならそれで、なんですかね、一番最初に私は見る専門って言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見る専門になったのは、見る専門になったというか、自分の更新をしなくなったのって、やっぱそこなんですよね。なんか、とってもキラキラしてるって思われるのもなんか違うし、逆にキラキラしてるものがないから上げてないっていうのもあるかもですけど、うん、なんかそこにそんなに執着する必要ないかなっていう、たまに近況を見るかなぐらいの感じなんですけど、近況を見るときも、やっぱりなんですか、ああ、家買ったんだとか、なんか、ああ、海外旅行行ったんだっていう、うんうん。で、こんな仕事ばっかりしてとかっていう気持ちになるから、その子供だけじゃ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被害があるのって。でも、明らかにこういう研究結果になってるっていうことは、もしかしたらポジティブな側面もあるの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私はネガティブがやっぱり大きいと思っていて。うん。음, 맞습니다. 네. 긍정적인 게 있으려나 싶기도 하고요. 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거는 사실 뭐 연령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른 뭐 중에서도 이제 뭐 유튜브 중독이라든지, 네, 뭐 인스타 중독이라든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음, 근데 아무래도 막 성인이 된 순간 이제 결국에는 자기 책임인 거고, 그쵸. 그렇잖아요. 괜히 이제 뭐 사회에서 미성년자라고 불러서 이제 좀 보호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성인이 될 때까지는 좀 보호를 해서, 이 성인이 되면 이제 뭐 그건 중독이 되든 뭐 어쨌든 그건 뭐 책임이 아니니까. 그건 본인 음. 책임이니까.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중에서도 많잖아요. 진짜 막 유튜브 하면 하루 종일 보고 뭐 인스타 네, 많이 올리고 계속 뭐 그 정말 끊임없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잖아요. 뭐 도파민을 자극해가지고 뭐 하는 식으로 뇌과학적으로는 다 분석이 끝나 있는데 그, 네, 그래서 청소년에게 특히 위험하다는 게 이번에는 한국에서도 좀 연구가 작년에 이제 발표가 났거든요. 아, 지난 오. 3월이니까, 네, 올해 발표가 난 거고. 근데 기준은 이제 2023년에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를 하고 했는데, 청소년, 그러니까 한국에선 청소년은 이제 10대, 10살부터 19살이라고 정의를 했나 본데, 여기서는. 그때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 비중이 40%. 근데 요거는 뭐 유아라든지 성인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스마트폰에 과의존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그 이용량을 조절하지 못해서 어떤 신체적이라든지 심리적인 사회 문제를 겪는 상태로 정의가 되는 건데 또 그 청소년의 35%가 뭐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한 다음에 뭐 우울감, 무기력함을 느끼고 또 비슷한 35%는 수면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든지, 뭐 불면증이라든지, 피로를 겪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참,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SNS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건 스마트폰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그렇죠. SNS는 그 스마트폰에 할 수 있는 기능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 일부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게임도 있고요. 뭐 포르노도 있고요. 다양하잖아요. 그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영상 시청, 유튜브도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근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규제를 넣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성인들까지 스마트폰을 쓰지 말자는 것도 안 되고, 다만 한 가지 제가 실질적으로 막 깊게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게 있잖아요.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인데, 뭐, 소위 말하는 뭐 키즈 폰인가요? 아, 기술. 그러니까 어린이에게 줄 수 있는 스마트폰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기능 같은 거,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라인이라든지, 요 정도는 되지만, 뭐 게임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물론 그 SNS 이런 거는 좀 제한이 되는 스마트폰, 그러니까 어린이용 전용 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요거 좀 아시나요? 잘? キッズフォンがあるのは知ってます。詳しいことは私も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シニア用の携帯と、キッズ用の携帯とあるのは知ってます。いろいろ制限がかかってるみたい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 조금 뭐 해결책 비슷한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아이에게 처음 스마트폰을 딱 사줄 때 물론 이제 조르겠죠. 사달라고. 그랬을 때 그냥 그래 알았어. 스마트폰 사주고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제대로 뭔가 약속을 해야 되는 것な。같아요. 네. 뭐 저도 이제 그럴 뭐 미래에 해야 되는 일이니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몇 살 때까지는 뭐 이건 안 돼라든지 뭐 SNS가 그중에 하나 들어가겠죠. 인스타는 몇 살까지는 안 돼. 뭐 라인 같은 경우 친구들이랑 뭐 교환해야 되니까 그건 뭐 괜찮고 어. 뭐 요런 것들. 게임도 몇 살 때까지는 안 돼라든지. 유튜브는 몇 시간까지 볼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약속을 하고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고 그리고 또 약속을 못 지켰을 때는 당연히 못 지키겠죠. 아이니까. 그랬을 때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제재를 가하고 뭐 며칠 핸드폰 금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런 걸 좀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세부적으로 어 뭐細かく정해 うん。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 아이는 당연히 스마트폰 있으면은 사람 뭐 어른들 똑같잖아요.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죠. 뭐 놀 게 많잖아요. 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뭐 키즈폰, 아이용 폰 요런 것들이 쪼끔 '그나마 괜찮은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쪼끔 더 깊게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そうですね。確かに。今、韓国での、被害の話とか、研究結果とか教え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私も研究の結果までは、確認はできてないんですけど、日本でちょっと話になってたのが、最近1分動画っていうショート動画が多いと思うんですよ。で、あれに慣れちゃってるから、超長い動画も見られなくなってる若者が多くなってる。だからもう本も読めなければ、あんなもう20分、30分の YouTube の動画さえ見なくなってきちゃってる。あとは、これはゲームとかが多いですけど、課金の問題、お金を使っちゃう。あとは、その SNS で言うと、ストーカー被害がやっぱり日本では結構言われていて、その自撮りするときに制服が映っていたりとか、あと、マンホール、自動販売機とかも結構危 음 ないみたいで、その地名が書いてあったりとか、マンホールも地域によって絵柄が違うので、特定されやすいとか、そういう被害があるっていうのは私も耳にしたことがあります。で、あと、先ほどもそのスマートフォン、子供ともし使う時があったら、将来の話になると思うんですけど、っていうところのルール決めみたいなところのね、お話をしてた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日本で今実際に親子がやっているルールみたいなのをちょっと見てみたんですけど、오. スマートフォンの使用はリビングだけとかって決めてるみたい。自分の部屋には持っていかないで、リビングだけ。で、使用の時間は10時まで、夜の10時までとか9時半。もうその時間になったらリビングに置いてお部屋に戻るみたいな、やったりとか。あとはアプリのダウンロードは、保護者の許可が必要。これダウンロードしていいですかって聞いて、ダウンロードするみたいな。っていう取り組みを、している、親御さんが、多いみたいですね。で、ダメダメってやるとやっぱり逆効果になることもあるから、子供にルールを決めさせるみたいな、親御さんもいらっしゃるみたいです。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음. 자기 방에 안 들고 가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네. 결국 그 사용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조금,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어, 네. 참, 처음부터 얘기하지만 어려운 문제예요. 음, 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 보고서 세계적으로 여러 보고서에서 이미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뭐 귀찮다라든지 뭐 아이가 알아서 할 문제다라는 식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SNS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이든 그건 이제 가정에 따라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뭔가 방법을 강구하는 건 옳다. 음.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SNS は10代に限らず、被害だったり、被害も詐欺とかもそうですけど、誹謗中傷だとか、長時間利用とか、大人も気をつけていきましょう。はい。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본 트렌드 체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새로운 이슈를 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